부당노동이 범죄자들 승진, 업무상 배임, 금속노조 미가입 조건, 신규 채용, 기업노조 선별 지원, 대항판지 부당노동이 고소 기자회견을 순천 박수 한 송 시작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당노동이 대항판지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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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지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지회 설립 이후에 회사는 노동조합을 대항판지 지회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모 회사 지회를 파괴했던 노조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서 대항판지 조합원들과 지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감식 카메라가 100개입니다. 그 좁은 공장에 우리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카메라만 100개가 넘습니다. 회사 측은 보안이라고 합니다. 판지 회사가 얼마나 보안이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는 화장실을 가면 시간 체크해서 임금 깠습니다. 또한 감시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해고, 부당징계를 자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2노조를 만들어서 교섭권을 박탈하고 지혜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백미가 직장 폐쇄였습니다. 가정을 박살내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국으로 만드는 직장 폐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탄압도 부족해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무단으로 방류한 오폐수 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2년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마무리할 때 약속했습니다. 20년부터 이어져 왔던 노사 간의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노사관계를 만들자고 사측 대표와 합의했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당사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고소고발을 중심으로 해서 법적 투쟁과 현장 투쟁을 대체해서 더 이상 대항판지 현장에 부당한 노무 정책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항판지 사업소는 수년에 걸쳐서 부당 노동 행위, 각종 근로기준법의 위반, 환경법 위반, 산안법 위반, 이런 그 종합선물 세트를 자랑스럽게도 끊임없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 사업장이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고소고발을 하게 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유형이 가장 큽니다. 대항판지 지회가 노조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어떤 그 차별, 그 다음에 사업소의 어떤 그 줄을 세우는 인사 관행, 그리고 인권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었는데 3,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유형이 상당히 좀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이제 어용노조가 설립이 되고 또 자진 해산하기도 하고, 또 노동청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직권 취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룹에서 내리는 어떤 지시나
이런 명령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행을 하게끔 만드는 단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21년, 22년 저희가 세종시에 있는 노동본청에 가서도 충분히 법제과를 통해서 계속 제기해 왔던 민원이고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노동부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도 자체는 아름답고 다만 현장에서 오용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사용자가 부당 노동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제도의 그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래 취지는 노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평화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OECD 수준의 선진국 노동 문화를 창출하고 또 교섭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여러 가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판지의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게도 이런 그 사법부의 판단이 그 나왔고 또 그 사법부에서 볼 때도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자기들이 잘 모르기는 한데 이 제도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사법부가 논하기에는 좀 월권 행위가 있는 것 같으니 교섭권에 대해서는 금속이 제1노조로서의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나 유일노조로서의 교섭권을 부여하겠다라는 판단이 나온 이후에 20년, 21년 교섭을 지난 22년 12월 28일 날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측은 이 체결하는 과정 동안에 67차에 걸치는 교섭 과정 중에도 말을 번복하기 바빴고 했던 말 또 하게 만들고 이미 합의했던 말을 다시 뒤엎고 또 지금 체결된 이후에도 단협을 미행하고 있는 건들이 있어서 현재 진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22년 임금에 대한 쟁의권이 지난 7월 19일자로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그 노동부에서는 이 그 대양판지 사업소가 상당히 관심받고 있는 부당노동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고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장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24년 예산 배정에 관련된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어떤 노동 문화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 치중을 해왔고 노측이든 사측이든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대통령실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정도로 노동 어떤 그 문화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연설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행정수반이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 걸맞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지 여부 또는 노사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이런 현실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사업장에 대한 그 행정력 투입을 좀 더 견고하게 좀 촘촘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양판지 사업소가 이제 그 오너의 경영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41년생 회장이 아직까지도 경영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75년생 아들이 지금 2세 경영 바톤 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양판지건 청주공장과 장성공장에서의 분쟁건이 있다 보니 2세 경영이 올바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최근에는 그룹의 전무를 장성공장으로 내려보내서 지회장인 저와 이틀에 걸쳐서 대략 6시간의 면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면담의 주된 내용은 회장은 쟁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고소나 고발 건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쟁의권이라는 것 자체가 태업과 파업을 포함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회장 보고 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은 제가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생산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회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회 요구안을 포함한 전달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화답이 그룹에서는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한 중징계를 처벌받아야 될 이사 한 명을 상무로 승진을 시키면서 장성공장에다가 내려보내는 것으로 화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판단할 때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앞으로 남아있는 고소 고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들에 대해서 해소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즉 금속과
회사는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협의, 그러니까 같이 하고자 하는 그 협자를 원했는데 회사가 원하는 협의는 협박할 때 쓰는 그 협자의 협의를 꺼내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뭐 진행 상황이야 오늘 고소고발 이후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현재 지회는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고 노사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쟁의권을 틀어지고 있는 그 지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영과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보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기업이 해야 될 것은 대화 또는 이후의 소송권에 대해서 수면 위로 띄우지 않고 조용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또 조합원이 입었던 그동안의 물리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과 치유 작업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나 치유 작업은 없고 오로지 앞으로 남아있는 생산에만 박차를 기해달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쟁의권의 방향도 이제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 현재 지회의 판단이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부당 원조, 과다 원조가 어용노조 임원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지금 문서 속탁을 통해서 받은 법원의 자료에도 상당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당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드는데 지배적인 개입을 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나머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것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판결 이후에도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부당노동 행위가 추가적으로 고소고발에 기재가 될 것입니다. 태양판지 지회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정말 운이 좋게 기소가 됐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까지 나와 있는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수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은 기소조차 시키지도 못했고 그 부당노동 행위라는 사건들을 수면에 올리지도 못한 사업장들이 부시 기수입니다. 이런 사업장들에 대한 정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그 방관하는 태도를 지적을 하고 싶은 이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식으로든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노사청 3자 면담 또는 그런 좌담의 자리를 많이 열어서 이 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이고 이 제도를 없앨 수 없다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존속시키면서도 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소고발을 통해서 대한그룹에게는 앞으로 남아있는 투쟁의 정도가 이제 신호탄일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그룹의 그 미래를 논할 수가 없다. 생산만을 강요하는 문화는 지금은 지양을 해야 되고 노사 간에 어떻게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지부와 대전 충북지부 양쪽 지부와 또 금속 중앙에서도 이 복수노조에 대한 폐해 그리고 없애야 된다는 위헌 청구 소송이 들어가 있고 대양판지 사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복수노조 사업장에게 어떤 신호탄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대양판지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대양판지 지회장인 저와 또 충북지부에 있는 지회장님, 김훈 지회장님과 조합원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고 이 투쟁에는 시작은 사측했지만 끝은 반드시 노동조합, 노동자가 끝을 낼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식까지 있는 어른들이 돈 벌러 왔다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화장실 청소까지 했었습니다. 그 화장실 청소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시작한 노동조합, 그게 무슨 그리 큰 잘못이라도 된다고 아직까지 4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책에서 배웠고
나이 들어 직장 생활 해보니 비정한 세상 큰 버팀목이라도 될 것 같은 그 헌법에도 써있다는 노동자의 권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죄를 지어도 뉘우침이 없고 처벌을 받아도 법 따위는 우습게 여기며 부당노동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대한그룹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대한그룹 오너의 아들에게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회사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기업에서 어느 누가 감히 겁대가리 없이 오너의 지시도 없이 불법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 부당노동 행위를 끌어낼 칼날이 향해야 될 곳은 명확합니다. 신입사원 면접 과정에서 노조 가입을 하지 마라 강요하고 금속노조 말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라고 종용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지껏 대한그룹은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어용노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범죄와 처벌을 감수하는 데는 아마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부는 더 이상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창구 단일화가 현장에서 노동자를 죽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봐야 합니다.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악착같이 짓밟으려 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삶을 살피고 노동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노동부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소가 끝이 아닙니다. 제2의 제3의 고소는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노동부의 의지와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부당노동 행위 반드시 꺾어버리겠다고 멈추지 않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대한판재 지회는 2020년 3월 현장 민주화와 근로조건 개선 등의 열망을 품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립이 된 후 마주한 것은 사용자의 갖가진 부당노동 행위들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해서 교섭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사정들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처벌되고 그 노조는 직권 취소되었지만 이후에도 또다시 어용노조가 설립되고 지속적으로 부당노동 행위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소고발은 이러한 그 대한판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 행위 역사, 고리를 끊어내고자 고소고발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소고발의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간략히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법한 직장폐쇄입니다. 22년 3월에 대한판지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을 했습니다. 우리 노조법 46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라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려면 노동조합이 먼저 쟁의행위를 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쟁의 행위가 쟁의 행위로 인해서 사용자가 너무나도 큰 압력을 받아서 그 힘의 균형을 잃을 정도로 큰 압력을 받고 있을 경우에만 직장 폐쇄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22년 3월 직장 폐쇄를 단행했을 때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지회는 생산 속도를 줄이는, 그러니까 안전한 속도 정도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준법 투쟁 내지는 폐업 방식의 쟁의 행위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사전에 사측은 일부 물량을 대한그룹의 다른 회사로 옮겨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도저히 어떤 생산량에 큰 타격이 있다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사측이 직장 폐쇄를 단행했을 때 노조에서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계속적으로 직장 폐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노조법 46조 1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입 사원 채용 시 면접에서의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노조법 81조 1항 2호를 보면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또는 특정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81조 1항 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고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공장과 청주공장 각각에서 21년 그리고 올해 23년 신입사원 면접 시에 인사관리부장들이 신입사원으로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를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또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한국노총에 가입해라 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고, 또한 채용 공고는 형식적인 것일 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사람들만 채용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청주공장의 인사관리부장은 이렇게 면접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입하지 말라고 지시할 것을 스스로 자인하기도 하였고, 이렇게 이런 언행을 하게 된 계기가 대한그룹에서 금속노조를 파괴하는 주범인 윤종옥 이사, 그러니까 현 장성공장 공장장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윤종옥 공장장이 면접을 볼 때에는 처음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말지를 꼭 살펴보라고 했다 등의 진술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자료도 명확하게 있고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부당노동 행위로서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부당노동 행위 범죄자들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그런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용노조 설립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한판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보면은 1심 판결 죄송합니다. 인형사상의 사건으로 1심 판결로 형을 확정된 때에는 징계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중한 사유일 때에는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았고, 작년과 올해 각각 그 가담자 3명에게는 오히려 더 인사상 승진을 시켜서 금전적인 이익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금속노조를 탄압하고 또 금속노조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측에서 용인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승진이나 이런 인사상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이자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쟁의행위 방해행위입니다. 그 대한판지 지회에서는 21년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 태업과 파업 방식의 쟁의 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법 43조를 위반해서 쟁의 행위 도중에 신규 채용을 하고 그 신규 채용된 자를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만연하게 그 관리자들이 쟁의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찾아와서 압박하고 쟁의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가로막고 이러한 행위를 빈번하게 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고소고발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노동 행위 역사를 끊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노동청에서 반드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중히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불법행위 백화점 잡고 다녀 폐기하라. 회개하라. 계속되는 부당노동 행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기자회견문, 부당노동행위 범죄자 승진, 업무상 배임, 금속노조 미가입 조건 신규 채용 등 반헌법적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며 금속노조를 탄압하는 대한판지와 대한그룹에 대해 강제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권택한 대한그룹 부회장은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회사의 기업노조 설립 지시가 조사에서 확인되면 합법적으로 잘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한판지는 2020년 3월에 금속노조 대한판지 지회가 결성되려 하자 회사 주도로 기업노조를 2개나 만들어 금속노조 구성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 행위로 본사인 대한그룹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사 임원과 기업노조 임원 등 6명이 2022년 8월에 징역형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소된 기업노조 임원들이 제3노조 기업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금속노조 및 기업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하며 기업노조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한판지는 2022년 12월에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에서 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한 징계와 직원들 징계 처벌 시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과 상별 규정, 한국노총 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에도 인형사상 기소되어 1심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부당노동행위 범죄자 징계 처벌을 계속 요구했지만 회사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기업노조 임원이자 부당노동행위 범죄자인 3인을 승진시켰습니다. 반면에 부당노동행위 범죄자인 상무이사와 인사부장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3명을 쟁의행위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 판결 및 시업규칙, 단체 협약에 따른 징계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로 강행규정 위반이자 반헌법적 불법행위입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오히려 승진, 인사 발령을 한 것은 금속노조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것으로 노조 간 중리 의무를 위반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범죄자 3인에 대하여 승진, 인사 명령을 함으로써 유죄 판결받은 관련자들의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재산상의 이익 및 승진에 따른 임금 상승분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회사에 대하여 그만큼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금속노조의 조직 확대를 방해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지원자들에 대한 한국노총 기업노조에 가입하는 자들만 채용했습니다. 이는 신규 채용자나 신입사원 면접 응시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대한판지 정조공장의 인사 노무부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조합 계약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불법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대양반지가 반복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마지막 구호는 3번씩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범죄자를 승진시켜 기업노조를 지원한 대양반지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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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금속노조 미가입 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 대양반지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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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권택한 부회장은 국정감사 약속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범죄자를 징계하라.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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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기업노조 선별지원, 업무상 배임, 금속노조 미가입 조건 채용 등 부당노동행위를 강제 수사하고 대양반지와 대양그룹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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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2023년 11월 1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 전남지부, 대전 충북지부, 대양반지지회 감사합니다.